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에서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죠. 외도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사실 덮어두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시작부터 좀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2000년에 국내 한 연구를 보니까요. 기혼 남녀 10명 중에 글쎄 8명 이상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상상해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통계 저도 봤는데 정말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성적인 호기심일까 싶었는데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부부 상담 기록도 좀 보고 여러 연구 논문들, 또 심리학 분석 기사들, 심지어는 그 진화 심리학 관점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다각도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외도가 대체 왜 일어나는 건지,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나 원인은 뭔지, 또 우리 사회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해요. 그냥 이런 일이 있다. 이걸 넘어서서 그 본질에 좀 다가가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실마리는 역시 그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부부 상담 사례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내의 외도로 남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담 초기에 아내가 좀처럼 입을 열지를 못했대요. 말을 꺼내기 어려웠겠죠? 네. 근데 어렵게 꺼낸 이야기가 뭐였냐면 남편과의 대화가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는 거였어요. 아, 소통의 문제였군요. 흔히 말하는 그런 타입. 반면에 아내는 따뜻한 교감, 스킨십,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 감각형이었던 거죠. 아하, 소통 방식 자체가 달랐군요. 맞아요. 그 남편은 계속 말로 뭔가를 지적하고 아내는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이러면서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던 거죠.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소통 채널, 그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흔히 VAK라고 하잖아요. 시각, 청각, 신체 감각, 이 세상을 인지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불일치가 어쩌면 관계 균열의 핵심 원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 맞습니다. 그 VAK 불일치 사례는 정말 중요한 지점을 보여주는데요. 외도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관계 내 욕구 불만족, 이걸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많은 자료들이 사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배우자로부터 뭐랄까 정서적인 지지나 인정, 깊이 있는 소통, 따뜻함, 이런 핵심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관계 밖에서 채우려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결핍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거군요. 네, 이게 단순히 변덕이라기보다는 채워지지 않은 중요한 어떤 심리적인 필요와 관련이 깊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리처드 테일러 교수가 결혼하면 사랑일까? 여기서 지적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외도가 결혼 실패의 원인이기보다는 이미 좀 실패했거나 금이 간 결혼의 결과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거든요. 원인이 아니라 발과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어떤 우정이라던가 친밀감 같은 게 깨진 상태에서 외도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시각이죠. 이걸 생각하면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또 자존감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각입니다. 영화 내겐 너무 이쁜 당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주인공처럼요. 네, 기억나요. 사회적으로는 모두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도 정작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뭐랄까 자기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끌릴 수 있다는 거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할 때 그 확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는 그런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도 연결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관계의 질과 관련된 건데 성적 만족도의 중요성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중년생활 연구 그 미더스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나이가 들수록 성적 만족도가 전반적인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진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성관계 횟수 같은 양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친밀감과 연결된 질적인 만족도라는 점입니다. 질적인 만족도?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남성은 나이랑 결혼 기간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하네요. 남녀 차이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깊은 연결감에 대한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관계 내부의 문제들, 그러니까 소통 방식의 차이, VAK 같은 거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정서적 욕구, 깨져버린 친밀감,
자존감 문제, 또 질적인 성적 만족도 부족, 이런 것들이 외도의 주요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자료들을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그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외도를 설명하기도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진화 심리학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조명하죠. 물론 논쟁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꽤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건 사실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가장 고전적인 설명인데요. 가능한 한 많은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어떤 번식 전략의 일환으로 여러 파트너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설명이죠. 아, 그 번식 본능 이야기군요. 네, 여성의 외도 동기는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신제가라는 블로그에 나온 석기시대 비유가 한 가지 해석인데요. 석기시대 비유요? 재밌네요. 네, 남편이 사냥해서 가져온 자원을 혹시 다른 여성에게 뺏길까봐 불안해진 아내가 자신과 자녀의 생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처럼 다른 남성에게서도 자원을 확보하려 한다. 이런 설명이에요. 생존 전략이라는 관점이죠. 아, 뭔가 현실적인 이유네요. 네. 하지만 이건 여러 설명 중 하나일 뿐이고요. 여성 외도의 잠재적인 진화적 이점은 사실 더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파트너보다 유전적으로 좀 더 우수한 상대를 찾으려는 혹은 자녀에게 유전적인 다양성을 확보해 주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동기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가설도 있어요. 더 좋은 유전자를 찾는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현재 관계를 떠나기 전에 시험운전처럼 다른 파트너를 탐색해 본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매력도를 짝짓기 시장에서 한번 평가해 보려는 그런 수단으로 외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시험운전이라.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해는 가네요. 심리적으로는 또 이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외도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매력적이구나 이런 느낌을 확인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현재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존감 상승 효과도 있군요. 그렇죠. 아까 남성 이야기 나왔을 때 잠깐 스쳤는데 남성이 여성의 외도를 더 빨리 감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연구도 있죠. 그게 혹시 부성 불확실성, 이거 아내가 낳은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지 100%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남성의 진화적인 불안감 때문에 발달한 능력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 남성 4명 중 1명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운다는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인용되기도 했어요. 물론 이건 아주 논쟁적인 수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수치에는 사실 논란이 많죠. 하지만 여기도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런 진화 심리학적인 설명들은 어디까지나 경향성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탐구이지 이걸 가지고 외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건 분명히 해야죠.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생물학적 본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작용하니까요. 이 점은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개인의 심리나 진화적인 배경, 이걸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는 외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도가 훨씬 더 흔하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 통계를 보면 좀 놀랄 때가 많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2000년 국내 연구만 다시 봐도 기혼 남성 10명 중에 7명 이상의 외도 경험이 있고 거의 9명 가까이가 외도 욕구를 느껴봤다고 답했잖아요. 네. 여성은 경험자는 15%로 남성보다 낮지만 욕구를 느껴본 비율은 82%로 남성이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욕구 자체는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2002년 한겨레 20일 보도를 보면 일본의 20에서 30대 기혼 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51%가 혼외 정사 경험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대요. 와, 졸반 이상이요? 네. 물론 조사 시점이나 대상에 따라서 편차는 크겠지만 외도가 결코 소수의 일탈행위만은 아니다.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외도에 대한 사람들 생각 자체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2020년에 나온 KIS 한국학술정보 연구를 보면요. 기혼 여성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약 10% 정도는 외도에 대해서 좀 수용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10%나요? 네. 그리고 한 44%는 입장이 좀 불분명하다, 모호하다였고 나머지 47% 정도는 수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어요.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수용적이거나 모호한 태도도 합치면 절반 이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태도가 공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KIS 연구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발견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뭔가요?
불륜을 다룬 TV 드라마 있잖아요. 이걸 그냥 시청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받아들이는지가 외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무조건 외도에 관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드라마가 던지는 메시지를 얼마나 분별력 있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네, 심지어 배인의 어떤 자기인식 능력보다도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외도 수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어요.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와,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점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컨텐츠를 얼마나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비판적 사고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시각은 또 어떨까요? 아무래도 경험에서 오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06년에 나온 한 질적 연구를 보면요. 이혼 경험자들은 처음에는 이혼이나 외도를 어떤 실패로 여기면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아, 좀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일종의 낙인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히 느끼고 있었고요. 그렇군요. 사회 변화라는 더 큰 그림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곽배이 박사 논문을 인용한 한겨레 20일 기사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이혼 증가의 원인을 물었을 때요. 성적, 도덕적 자유주의 풍조 때문이라는 응답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 및 여성의식 성장 때문이라는 응답이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왔어요. 아, 여성의 의식 성장에 더 큰 원인으로 꼽혔군요. 네, 이건 외도나 이혼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어떤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고 변화하는 사회 구조, 특히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같은 좀 더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정말 복잡하네요. 관계 내부의 역학부터 시작해서 진화 심리학적인 어떤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과 변화까지. 와, 근데 이 외에도 외도를 촉발하는 다른 요인들도 또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다른 자료들에서 언급되는 요인들을 짧게 좀 덧붙이자면요. 결혼 생활 자체의 권태감, 이것도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고요. 아, 그냥 지루함 때문에? 네. 또 금지된 관계가 주는 특유의 스릴이나 긴장감, 여기에 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서스펜션 브리지 효과 있잖아요.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만난 이성에게 더 끌리는 현상. 그것처럼 불안정한 상황이 주는 흥분이 매력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거죠. 스릴을 즐기는 거군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또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애착 문제나 의존성 문제 같은 것이 성인기의 파트너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지적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배우자에게 좀 과도한 기대를 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 결핍을 관계 외부에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갑자기 외모에 막 신경을 쓴다거나 연락 패턴이 바뀐다거나 외박이 잦아진다거나 혹은 반대로 갑자기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잘해주는 이런 행동 변화가 외도의 어떤 징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행동 변화도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정말 어느 한 가지 이유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군요. 개인의 심리, 자라온 배경, 현재 관계의 질, 서로 다른 소통 방식, VAK 같은 거요. 채워지지 않은 욕구, 어쩌면 아주 오래된 진화적 영역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변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단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데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바로 솔직한 대화의 부재입니다. 아, 소통의 부재.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회피하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각자의 기대와 불만, 그리고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열린 마음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어쩌면 관계의 균열을 막고 외도를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외도라는 참 복잡하고 때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외도가 단순히 순간적인 끌림이나 도덕적인 해이 이런 걸 넘어서서 그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정서적인 욕구, 또 VAK, 불일치 같은 소통의 근본적인 단절, 자존감의 문제, 진화적인 배경에 대한 논의,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인 인식까지
정말 여러 겹의 실타래가 얽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외도는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니며 그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라는 사실. 이게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도는 종종 관계 자체에 이미 존재하던 어떤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 혹은 증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문제의 신호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면 어쩌면 그 이전에 이미 두 사람의 관계 어딘가에 균열이나 깊은 불만족이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문제의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자신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고 파트너와의 소통 방식은 어떤지, 서로의 욕구를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지, 우리 관계의 질은 지금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관계의 핵심은 서로를 향한 이해와 끊임없는 소통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연구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성적 만족도나 친밀감의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해진다고 하고 또 사람마다 세상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방식, VAK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러한 변화와 차이를 어떻게 미리 좀 알아차리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건강한 연결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만족이 점점 쌓여서 골마 터지기 전에, 그래서 관계 외부로 시선이 향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주제로